살펴봤습니다. 김선영 연구원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럼 지수별로 좀 흐름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종목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외신 소식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뉴욕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간밤에 마감 짓게 됐는데요. 흐름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다리고 있는 건 주말에 있을 그리스 국민투표가 되겠는데요. 관망세가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16%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0.03%, 나스닥 지수 역시 0.08%로 소폭 뒷걸음질 모습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요, 간밤에 6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22만 3천 건으로 예상치 23만 건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5.3%로 또다시 7년 내 최고치 흐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외신들은 이 같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증가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 미국 고용 시장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반면에 다만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 그리고 세부적인 지표가 좋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오는 9월이죠. 9월에 금리 인상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장 초반 이 같은 지표를 발표 이후에 저점을 꾸준히 낮추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은 금요일장 미국 시장이 휴장에 들어가게 되고 이날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는데요. 이 때문에 관망세가 뚜렷했습니다. 바로 7월 5일에 있을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경계 심리가 뚜렷하게 반영되면서 장중 저점을 크게 낮추기도 했었고요. 종가상으로는 이보다는 조금 올라온 구간대 17,73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다우지수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이 보였었고요. 장 초반에 강하고 장중에 저점을 크게 낮추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금융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이날 일제히 낙폭을 기록하게 되면서 저점을 크게 낮췄었고요. 다만 대형주 내에서는 유틸리티 섹터가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03% 약보합권에서 마치면서 2076포인트 선을 기록했고요. 주간 단위로는 역시 S&P 500 지수도 1.07%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5천선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일제히 밀리게 되면서 지수 경계 심리가 뚜렷했었고요. 역시 그리스 국민투표를 앞두고서 이 같은 관망심이 반영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5,010포인트 선을 하회한 채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주간 단위로는 1.4% 하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한 외신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6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고용자 수도 양호했고 실업률도 크게 떨어졌지만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통해 좀 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Data shows healthy job growth but also signs of weaknes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22만 3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22만 5천 건을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양호하기는 했지만 전문가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실업률을 살펴보시면 5.3%를 기록하면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이 실업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이 노동 참가율을 살펴보시면 62.6%를 기록하면서 1977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더 아쉬웠던 점은 바로 시간당 평균 임금이 24.9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오르는 데 그친 것인데요. 전월 상승폭이었던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 인터뷰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리즈 앤 손더스 찰리스 슈왑 수석투자 전략가는 꽤 괜찮은 지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업률이 좋은 이유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서 아쉽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한 이번 지표에 대해서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12월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마이클 개픈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 하나가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전망을 심각하게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첫 금리 인상 시기는 여전히 9월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스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주말로 예정된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에는 IMF의 보고서까지 발표가 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내용 나왔는지 BBC 뉴스 통해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reek debt crisis. IMF says extra 50 billion euros need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BBC 뉴스에 따르면 IMF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10월부터 2018년 말까지 총 500억 유로의 신규 자금이 유입돼야 그리스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 360억 유로는 유럽연합 채권단이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는 IMF가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그리스가 지난달 30일에 IMF에 상환하기로 했던 금액 15억 5천만 유로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더 커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IMF는 이 그리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5%에서 0%로 크게 낮췄는데요. 문제는 이 전망이 그리스가 디폴트 사태에 빠지기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GDP 성장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MF는 그리스가 현재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심각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가 개혁보다는 채권단에 탕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로 예정된 그리스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의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종목별 외신 소식까지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다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흐름입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9개 종목이 하락했고요. 11개 종목만이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날 듀퐁을 포함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제약주인 화이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모두 19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인텔, IBM 등 IT 종목이 대체로 선방했고요. 엑손모빌과 비자, 캐터필러 등 제조업체까지 11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듀퐁이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증권사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따라서 낙폭을 크게 기록한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화이자인 제약주를 포함해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까지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인텔이 1% 넘게 오르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들이 대체로 선방했는데요. 엑손모빌 역시 0.9%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대형주 흐름 점검해 드린 대로 유틸리티 섹터가 1% 넘게 오르면서 지수를 이끌어준 모습이었었고요. 이 자본재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기술주, 금융 섹터가 일제히 0.5% 안으로 좀 제한적인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슬라 모터스가 주가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모델 S의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급증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앞으로에 대한 판매 호조 기대감 반영됐고요. 이날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장중 고점 부근 $280 선 터치하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날 대체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좋지가 못했었는데 그 안에서 신약 모멘텀에 따라 급증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베르텍스 파마슈티컬인데요. 낭포성 섬유증, 이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의 FDA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외신 쪽에서는 이 약으로 인해서 5,800명의 미국에서의 환자에게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4% 넘게 오르면서 $131 선 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M&A 이슈까지 이날 개별적인 종목들의 소식도 다양했었는데요. 특징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진했던 시장 가운데 이날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바로 지난 분기 이 모델 S 차량이 차량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Tesla Model S delivery surge 52%.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분기 모델 S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2% 급증하면서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난 2분기에 모델 S 차량을 11,507대를 판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 글로벌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매로 테슬라는 적어도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 부진한 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테슬라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모델 X라고 불리는 SUV 차량을 오는 9월부터 판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이 차량에 대해 많은 예약이 들어올 정도로 기대감이 높은 상태라 향후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앞서 크레딧 스위스의 전략가인 댄 갈브스는 테슬라의 이와 같은 모델 S 매출 증가를 정확하게 예측했었는데요. 그는 이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목표 주가를 29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인수합병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건강보험 회사인 센틴이 경쟁사인 헬스넷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Sentin to buy HealthNet in $6.3 billion healthcare deal.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센틴은 헬스넷을 현금과 주식으로 63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 인수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헬스넷의 주주들은 주당 78.57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수요일 헬스넷 마감가에서 21%의 프리미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센틴은 이 미국의 빈곤층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메디케어, 이 메디케이드 관리 부분에서 선두주자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피터 코스타 웰스팔고 전략가는 센틴이 메디케어를 관리하는 회사 중 가장 큰데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만 점유율이 낮고 헬스넷이 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인수합병이 센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보험업계에서는 인수합병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가 전 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살아남기 위해 덩치를 키우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센틴의 주가는 7.97% 급락한 반면 헬스넷의 주가는 10.01%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그리스 이슈에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투표 결과를 앞두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특히 어제 크게 올랐던 독일 증시, 프랑스 까크 지수는 장 후반 들어 낙폭을 키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33%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7%, 프랑스 까크 지수는 1% 가깝게 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채굴 장비수가 늘어났다는 소식에 추가적으로 낙폭을 기록했고요. 소폭 내리면서 56달러 93센트 기록했습니다. 이 금값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강세 압박을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하락폭이 크지 않게 되면서 소폭 내렸습니다. 온스당 1163달러 50센트를 기록했고요. 곡물 가격 추가적으로 오른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4달러 37센트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로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몇몇 종목도 호조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 올랐고요. 해운업 경기 선항 지수인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전거래일과 동일한 794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강달러 흐름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간밤에 발표된 고용지표 영향받으면서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결과에 따라 약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내린 2.39%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잉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